350년 동안 수많은 미술사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. 그런데 바닥 한 구석에 놓인 물건 하나의 의미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. 무엇을, 왜 지웠을까요? 그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350년 동안 놓치고 있던 이 그림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.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. 1658년 무렵 그가 25살 즈음에 그린 그림이고 지금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국민 그림입니다. 그런데 정작 베르메르 본인은 살아서 큰 명성을 누리지 못했어요. 평생 남긴 그림이 35점 남짓. 작품 수가 워낙 적은 데다 죽은 뒤엔 200년 가까이 거의 잊힌 화가였습니다. 그가 다시 주목받은 건 19세기에 이르러서였어요. 그제야 사람들은 이 조용한 그림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림을 볼까요? 한 여인이 항아리에서 우유를 따르고 앞 식탁엔 빵과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. 굳은 빵을 우유에 불려 빵 푸딩을 만드는 준비처럼 보이죠. 참 단순한 부엌 장면입니다. 하지만 베르메르는 화면 속 무엇 하나도 우연히 놓지 않는 화가였어요. 그러니 그가 일부러 지운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단순한 그림 앞에서 왜 자꾸 발이 멈출까요? 깨진 유리창으로 든 빛이 빵 껍질의 오돌토돌함과 도자기에 튄 푸른 반사를 하나하나 어루만집니다. 두툼한 붓질로 살려낸 질감이 어찌나 생생한지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만 같죠.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. 그런데 진짜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. 그 더 가까이 다가간 시선이 X선이 밝혀낸 비밀과 정면으로 마주치거든요. X선 사진 속 원래 이 그림 오른쪽 구석엔 빨래 바구니가 또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보는 완성본에는 흔적도 없는 물건이죠. 그런데 베르메르는 그림을 그리던 도중 그 빨래 바구니를 지워버립니다. 그리고 텅 빈 그 자리 바닥에 전혀 다른 물건 하나를 가져다 놓았어요. 화면 오른쪽 아래 구석, 구멍이 송송 뚫린 나무 상자, 발 난로입니다. 안에 뜨거운 숯을 넣어 추운 네덜란드 겨울에 발을 데우던 물건이죠. 그냥 살림살이 같죠? 그런데 베르메르가 멀쩡한 빨래 바구니를 지우면서까지 이걸 넣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17세기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챘을 만한 것이었어요. 발 난로는 보통 여성의 치마 속에 넣어 하체를 데우는 데 썼습니다.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그림 속 발난로 하나만 봐도 그 의미를 알아채고 슬며시 웃었어요. 점잖은 부엌 그림에 슬쩍 끼워 넣은 짓궂은 윙크였던 셈이죠. 그런데 더 있습니다. 발난로 뒤벽에 델프트 타일, 그중 한 타일에 작은 큐피드가 그려져 있어요. 날개를 달고 활을 든 사랑과 욕망의 신이죠.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. 게다가 우유 짜는 처녀는 일자리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았고 당시 그림에서 종종 은밀한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. 그러니 그 시절 관객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알아챘을 거예요. 지운 바구니 자리에 들어선 발난로, 벽에 큐피드, 우유 짜는 처녀. 이건 조용한 부엌에 깔아둔 은밀한 신호라는 걸요. 우리가 350년 동안 평범한 부엌 그림으로만 봐온 이 장면을 당대 사람들은 한눈에 전혀 다른 의미로 읽었던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. 정작 이 여인은 전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. 거친 작업복에 풀먹인 흰 모자, 두꺼운 소매, 일하느라 발그레해진 얼굴. 게다가 그녀는 굳은 빵을 버리지 않고 푸딩을 만드는데 알뜰히 쓰고 있어요. 당시엔 이게 가정의 미덕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 발난로는 은밀한 암시가 아니라 고된 하루를 마친 뒤 그녀를 기다리는 따뜻한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. 큐피드 역시 노골적인 욕망이 아니라 지금은 집안일이 먼저지만 사랑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잔잔한 속삭임으로 읽을 수 있죠.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.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 다 같은 그림에 빈틈없이 들어맞습니다. 뉘앙스에 극도로 예민했던 베르메르는 어쩌면 두 의미를 모두 마음에 둔 채 붓을 들었는지도 몰라요. 사실 그의 그림엔 늘 비슷한 장치가 등장합니다. 왼쪽 창문, 비스듬히 드는 빛, 조용한 실내에 홀로 있는 여인,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나 편지를 읽는 여인처럼요. 우리는 그의 그림 앞에서 늘 바깥에서 누군가의 내밀한 순간을 몰래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내밀함 속에 그는 늘 작은 암호를 숨겨두었어요. 결국 우리가 이 그림의 비밀을 350년이나 놓친 건 그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. 그 시절 사람들이 함께 나누던 암호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. 발난로가 무엇을 뜻하는지, 벽에 작은 큐피드가 왜 거기 있는지, 당대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던 상식이 시간이 흐르며 통째로 지워진 거죠. 명화가 위대한 건 단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. 그 안에 한 시대의 언어와 농담, 비밀이 통째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그저 그걸 다시 해독하는 것뿐입니다. 베르메르는 끝내 정답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. 지운 바구니도 들여놓은 발난로도 벽의 큐피드도 그저 조용히 거기 둔 채 350년째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. 여러분 눈엔 어떻게 보이시나요?
은밀한 욕망의 암시일까요? 아니면 고된 하루 끝에 따뜻한 휴식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영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.